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종혁 밀림인한 국민연합 대표,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3자 연대를 얘기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나누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했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먼저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전에부터 제안을 해온 것들을 일단 수용하겠다. 그리고 네. 그것은 100번 얘기해도 옳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늦게 됐는지 이런 것 좀 진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네. 그 어느 면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네. 정말 저는 그 두 분이 전직 현직 그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또 현직 대표고 그리고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도 굉장히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국민들한테 진솔된 네. 자신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살리겠다, 정치 네. 살리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험난한 길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분을 다 만나 뵀습니다. 우리 이제 통합행동 일원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예,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었습니다만은 공감대도 있습니다만은 예. 또 이 불신의 벽도 크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은 결국 또 만나도 또 예.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혁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전 항상 야당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 위기 아닙니까? 대표 사퇴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안이 있기 전에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당 대표의 권한을 배분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총선치를 임시주도부를 문안박으로 구성하자. 예, 오늘 제안의 핵심 내용이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제 거기다 좀 깨박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신랑의 문재인 대표는 성의 있는 프로포즈를 해라.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를 신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혼수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희한하게 지금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히든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 권한을 배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든 카드가 다 아는 히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선 오늘 주성영 최고가 당장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거다. 권한을 나눈다는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 이 소위 말 의결 권한이라든지 당 이 권한을 이걸 좀 무력화시키는 거니까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위기 국면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시선을 예.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제안 자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당규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제안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박지원 전 대표는 이게 꼼수 정치다. 왜 문안박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이게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논평이 나왔고, 문병호 의원, 문 대표가 기득권 포기와 안 전 대표 혁신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안을 내놓는 것이 수순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승영 최고위원, 말이 안 된다. 당헌상 불가능하다.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당 내에, 다 당 내에 있는 인사들이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오늘 보도를 통해서 봤으니까.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신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인데. 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풀어갈 거냐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근거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고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저 세 분이 당의 큰 주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잘 합의를 통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호남이라든가 비주류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객관적인 원칙과 또 방법을 통해서 혁신안을 어떻게 만들고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공천이나 이 선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데서 객관성을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을 본인들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큰 그릇이다 할 정도로 해서 네. 뭔가를 보여줄 때가 지금부터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당 안의 반응들을 제가 전해드렸고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정장선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예. 좀 드릴까요? 아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정치 수사고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우선 뭐냐면 오늘 그 문재인 대표께서 하신 말씀요. 당의 혁신과 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당 대표를 내놓겠다. 마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이제 대승적 차원의 이런 말같이 보이지만 예. 당의 혁신은 끊임없이 안철수 대표가 먼저 단합을 얘기하기 전에 혁신안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 지도자의 문안 두 분 지도자의 그간 6개월간의 공방을 보면 이거는 마이동풍식이고 그리고 또 헛손뼉이에요. 서로 간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당 혁신을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안철수가 대표하는 거기에 대한 혁신에 대한 답은 전혀 없이 단합은 뭐냐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대표 체제 흔들지 마라. 우리가 단합해야 내년 총선을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 알겠습니다. 조를 예.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대표를 내려놓겠다. 이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는 예. 꼼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정jan 전 의원은 지금부터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죠. 네. 현역 의원 20% 컷오프 작업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것에 대한 비주류 의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문안박연대, 박지원, 박원순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문안박연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20% 컷오프를 통해서 분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문안박연대가 상층에서 연대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잘 수습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많다니까 최고위원회 기능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앞으로 당원 당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당 기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 분들이 과연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 이번에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걸리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비주류 그다음에 공천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다.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지금 이제 몰아세운 것도 좀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기준은 만들어졌습니다. 규정도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느냐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알겠습니다.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 권한을 배분하자. 임시지도부 구성하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뭐냐면은 공천권을 나누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류의 얘기로 아하. 국민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도자의 공조가 저는 문안박 공조가 이거 다 세 분 다 우리나라에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지도자의 이 공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비전, 미래에 대한 정책 이런 큰 틀에 소위 말하는 좀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공조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 구국의 결단이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 야합이냐.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논의 저는 우리 정말 저희가 정장선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저는 정말 참 좋아하는 제가 그 의원님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도대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정치 수사로 드리는 그래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예.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문재인 대표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은 이 공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절대로. 이건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겠다. 이건 내가 정치를 그만둬도 이렇게 하겠다. 이거 불신이 거스는 거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어떤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공동체제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공천을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혁신이나 당 개혁 또 인재 영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당에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 영입하자. 그러니까 네.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 부패 문제부터 시작해서 혁신까지 해서 이런 것을 셋이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을 받아들이는 거지 나눠먹기로 하겠다는 나눠먹기는 뜻을 아니다. 받아들이지 그렇게는 않아요. 뭐 그런 어쨌든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저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 소위 우리 당의 혁신은 부족한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니 좀 더 전진된 그래서 이 얘기가 부패 척결 그리고 새로운 진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혁신안에 대한 그 어떤 답도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 뭐냐면 같이 우선 임시지도를 구성하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혁신과 단합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대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류의 과거의 지난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몇 번의 과정에 저는 이런 걸 과연 안철수 대표가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저는 이런 이제 우려가 앞서는 겁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때도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을 양보를 했고 네. 또 지난번에 통합함으로써 야당이 그 선거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기여를 해줬다. 근데 지금 굉장히 소외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안철수 대표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혁신안에 순수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걸 우리가 진작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잘못 본 건지는 이제부터 볼 일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보자는 제가 하나 거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이번 1년에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우선 법칙 개념에도 별로 안 맞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안 맞고 그 당원 단계 안 맞는다 말씀. 당원 단계도 안 예. 맞죠. 당원 단계도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제기하는 내용의 순수성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예. 진정 당을 위한 그런 것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예. 정치적인 다른 그건지 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번 목표는 몇 석 정도 했으면 좋겠다. 내심 생각하는 목표 의석이 있을 거고 또 이게 선거 전략과 연관돼서 좀 부풀려서 일부러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러 좀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180석 얘기한 적이 있고 오늘 김우성 대표도 보수 여권이 분열하지만 않는다면 180석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근데 무슨 페이퍼가 나왔습니까? 보고서 73석 나왔죠. 그래서 당이 발칵 뒤집혔고 이거 수사 의뢰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우선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문건이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새누리당이나 저희 당이나 전부 다 여론조사 같은 건 아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네. 판세 분석은 늘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 쪽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저거를 그러니까 지금 73석 확보라는 문건, 네. 저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만들어진 문건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저게 문건이 저렇게 해서 유출이 됐고 그 예.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는 저는 잘 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예. 그러리라고 보지 않지만은 네네. 그리고 73석이 우세다 이런 것도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저희 상황이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당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런 것들이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조사는 했을 거고 네. 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아니면 이 판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했느냐는 것은 별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부러 의도 가지고 저렇게 하거나 또 일부러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검찰 수사 의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고 보더라도 그냥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검찰 수사까지 갈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겠죠. 예.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도 뒤져봐야 되고 이건 정치 문제이죠. 아니, 이래야 되는 건데. 정치 예. 문제를 저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이 법률적 판단으로 끌고 가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우리 당에서 180석이라고 하는 이런 류의 예측이야 할 수 있겠죠. 또는 희망. 그러나 희망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도 너무 좀 섣부른 예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 이번에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건 또 두 분께서는 또 다른 해안으로 하신 말씀이실 테고 그러나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가 180석을 얻을 수 있다. 혹은 또 야당에서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3석 이런 이 분석 자체가 네. 저는 현실성도 없고 예.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갖고 있고 이건 예. 잘못된 시뮬레이션이고 분석이다. 총선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이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네네. 미리 뭐 예측을 해서 현 국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알겠습니다.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저 지역은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인데 저런 저게 사실입니까? 이를테면 친박대 친김무성 간의 무슨 대결 구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후보 간의 경쟁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후보들이 각각의 진영의 뭐 대표든 혹은 어느 진영이든 네. 가까운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굳이 뭐 그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일련에 나오는 얘기들은 후보 개인들의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또 판단에 의해서 나온 얘기지 이것이 예. 당론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선거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정치 예.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나온 확정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저는 그 최양호 씨, 김무성 대표의 처남인데요. 네. 본인 스스로 이게 외람되지만 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전도사인데 뭐 당의 주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출마 선언. 그래서 아까서 제가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출마 각각의 예정자들이 자기의 유불리 혹은 또 뭐 개인적인 철학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예. 공천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당내도 분란이 있으니까 네. 한 또 정치 출마자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공천에 관련돼 가지고는 정치 발전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우리 어느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여야 공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길인가. 알겠습니다. 또 정치 예. 발전에 기여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숙이되고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대목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무성 대표 개인적으로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예. 뭐 지난번에 그 사이 뭐 마약 사건 때문에 많이 고통을 치렀는데 또 네. 이번에 천안까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 집안에서 좀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뭐 대통령 친인척들도 뭐 옛날에는 또 다 출마설이 나오고 또 출마하고 그런 거니까요. 뭐 그게 굳이 뭐 알겠습니다. 고롭스럽다고 예. 볼 그러나 것까지는 사실은 정장선 의원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뭐 우선 최양호 씨가 나 참 피선거권 있다. 뭐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여론을 좀 살펴보는 것은 뭐 최소한의 그 요구 아닌가요? 예. 자, 이제 다른 문제로 좀 한 3, 4분 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그 주말에 민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와 집회가 있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도 있었고 또 어쨌든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중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에 정작 이 민중대회가 왜 열렸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지 않는 데 대한 질타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주말에서 이 시위 그 이후에 양당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정장선 의원께서 먼저. 예, 어쨌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과잉 진압, 폭력 뭐 이렇게 네. 또 재현되고 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집회는 좀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또 설사 과잉 진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마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격가지가 사실상 불거지면서 지금 본래 화면에 취지가, 보이는 저런 장면은 어쨌든 이 과격 폭력 시위 양상이죠. 또 물대포 쏴서 또 이렇게 과잉 진압하고 하는 문제들 물대포도 직사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규정에 안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현되는 것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 제대로 정치를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혁 의원. 그 IS의 요즘 그 테러 사태를 가지고 표현하기를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선 근원적 시각은 뭐냐면 저는 법치 파괴와 법치 수호의 저는 충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물대포를
거기도 법치 규정이 있겠죠. 그것을 위반했느냐의 논의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폭력을 배제한 그런 유의 집회 시위의 자유지 이런 절제되지 않은 이런 유의 이번에 분명히 나온 구호가 뭐냐면 세상을 엎어버리자. 그리고 또 모든 볼 보면 주최 측에서 기획,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준비물이나 폭력의 양상을 보면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공권력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저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있었던 사안은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장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로 더불어서 이런 폭력 불법 시위, 공권력을 파괴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이런 이 시위 문화는 이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조계사로 가서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조계사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한테 온 사람은 우리가 보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장기화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좀 노동법 때문에 그러니까 해고는 쉽게 하되 또 여러 가지 노동자한테 불이익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촉발됐기 때문에 정치권 책임이 일단은 크다고 보고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조계사를 피신해서 조계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걸 피신한 분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항상 이 속내로 우리 정장선 의원님 같은 분이 좀 야당의 당 지도부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늘상 가지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오늘 뭐 신문에도 저는 봤습니다만은 산사를 찾아온 짐승을 이걸 저를 밖으로 내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문제하고는 저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 종교 지대는 신성한 것이죠.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공권력을 파괴하는 불법 세력들이 이것을 은신처로 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관용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지한 좀 성찰이 있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 알겠습니다.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국정을 밀어간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런 것을 또 촉발시키고 또 다시 옛날로 회귀시키는 이런 것을 악순환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밀어간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원칙을 회복해서 국정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런 좀 단호한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짧게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이정걸 원내대표와 3+3 회동을 해서 이제 국회 정상화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합의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러방지법, 대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유관 상임위 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트롤 타워를 어디로 둘 거냐를 갖고서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 계속 이걸로 논쟁을 해왔고 지금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죠. 예, 이정걸.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안타까운 점이 특수활동비 그리고 이 테러법 여야가 공소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반대하고 찬성하는 논리가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지 저는 굉장히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있을 때 서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쪽의 진리는 서쪽에 가서도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간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여당 때는 찬성했다가 야당 되면 반대하고 또 야당 되면 반대했다가 또 여당이 되면 또 하자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건데 앞으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건 뭐냐면 당리당략으로 정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런다면 이 부분은 저는 간단하게 풀릴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 신뢰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속 선거 정치에 관여하고 하다 보니까는 야당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뒀을 경우 흔히 말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이제 야당이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그때도 국정원에
저 권한을 줘서 테러 방지법을 하자는 게 당시의 여당인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예. MB 정부에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에서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는 결국 또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예.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신뢰를 찾는 일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임종인 그 예.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얘기를 예. 그렇게 했거든요. 뭐냐면 국정 권한 강화가 문제라고 그런다면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를 둘 필요가 없다. 국민 안전처 산하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또 금융분석원까지를 넣어서 그렇게 기구를 만들자. 예. 다만 테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력이거든요. 특히 그것도 사전 정보력.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합리적 주장이라고 보는 예, 거죠. 저는 뭐 그동안 이 법률이 지금 19대 국회만도 5건이 계류돼 있는데 여야 간의 토론 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예. 두 당의 원내대표가 토론하자고 합의한 거고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런저런 절충안과 타협안들이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좀 마무리가 되기를 그렇게 좀 기대합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